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2024학년도 역사 임용 시험에서 합격한 서울 지역 응시생 김민지입니다. 제 성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 MBTI를 말씀드리자면 전 INTJ입니다. I 같은 경우에 내향형이잖아요. 그래서 집에서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또 J라서 여러 계획을 많이 세우고 공부를 하는 편이었습니다. 그리고 제 베이스는 저는 고등학교 때 내신과 수능 때 모두 동아시아사, 세계사, 그리고 한국사를 응시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인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고 공교육 수준의 지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. 다만 저는 역사 드라마나 역사 책 같은 거를 많이 즐겨보는 편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야사나 혹은 역사적 디테일 같은 건 좀 약했습니다. 하지만 아마 1, 2월 강의를 쭉 들으시고 그 이후에 임용고시 공부를 쭉 하시다 보면 베이스는 다 똑같이 갖추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누구나 다 제 합격 수기를 보시고 많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는 노트에 모든 것을 다 베껴 적으려는 공부법이었는데요. 이게 모든 것을 다 적는다는 게 문제입니다. 그래서 노트를 딱 마련을 하고 거기에다가 개론서 그리고 뭐 선의 시리즈 이런 책들이 있는 걸 다 갖다 적으려고 하다 보면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완벽한 노트를 만들겠다는 강박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가성비 공부법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. 저는 처음 임용고시 공부를 할 때 개론서를 구매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느껴져가지고 개론서도 나중에 구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인강을 듣는 것도 좀 많은 큰 부담으로 받아들이거나 해서 돈을 아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. 그러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첫 해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서 개론서도 최대한 많이 구매를 하시고 교재도 충분히 구매를 하시고 인강도 꼭 필요한 만큼 다 들으시고 1년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하시고 임용고시를 뜨시는 것이 훨씬 더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스타그램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저도 처음에는 제가 공부한 내용을 기록하는 용도로 공스타그램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. 하지만 이게 하다 보니까 좀 팔로워 수도 늘리고 싶고 또 예쁘게 꾸미고 싶고 또 완벽한 공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싶다는 또 강박증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공스타 계정은 비공개로만 해두시고 우리 임용고시 구쌤이나 아니면은 김쌤 정도만 팔로우를 해두신 상태에서 그냥 나만의 기록을 올리시는 용도로만 공스타그램을 운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제일 안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 안 하는 것도 방법이고 또 네 번째로는 여러 잡다한 일정을 수행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난 임용고시 공부를 하는데 난 기간제 교사도 좀 하고 싶어. 근데 나는 연애도 해야 돼. 근데 나는 막 다이어트도 할 거야. 뭐 예쁜 몸매를 만들 거야.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하다 보면은 또 임용고시 공부가 뒷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임용고시 공부를 딱 메인에 두시고 대신에 임용고시 공부에 도움이 되는 잡다한 것들이 있다면 이를테면 조금씩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걸 곁들이시는 정도 선에서 임용고시 공부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우선 정보력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. 그래서 어떤 임용고시 인강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. 마침 주변에 가장 친했던 동기가 김구 전공 역사를 듣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똑같은 강의를 수강을 신청해 보았습니다. 그런데 듣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똑같이 김구 전공 역사를 듣고 있다는 걸 알게 되기도 했었고 또 인터넷에 제 나름 구글링도 해보고 검색을 해보니까 김구 전공 역사에서 항상 가장 많은 수강 합격생을 배출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제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김구 전공 역사를 듣게 되었습니다. 먼저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이자 또 기본이 되는 것이 인강을 밀리지 않는 것입니다. 이게 가장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. 이것만큼은 꼭 지키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인강을 밀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임용고시의 끝을 향해서 어떻게든 달려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중간에 인강을 밀리게 되면은 중도 포기해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어떻게든 내가 그날 올라오는 인강은 다 들을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시고 공부를 운영해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걸 위해서 스터디를 많이 활용했습니다.
스터디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면 내 공부의 강제성이 부여가 됩니다. 나 혼자 공부할 때는 내가 인강을 듣지 않으면 피해를 보는 건 나뿐입니다. 하지만 스터디를 통해서 다 같이 함께 공부를 하게 되다 보면은 내가 좀 공부가 부족하면 스터디원들이 다 같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. 따라서 어떻게든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끔 조금 더 열심히 인강을 그때그때 다 듣게 됩니다. 여러분들도 한 주에 올라오는 내용을 복습하는 또는 그날그날 올라오는 인강의 내용을 복습하는 스터디를 꾸려서 인강을 밀리지 않게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강생이 가지는 단점을 극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. 인강생이 가지는 단점, 첫 번째는요, 집이라는 익숙한 환경에서 시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부정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. 아무래도 집에 있다 보니 막 책도 좀 펼쳐보고 싶고, 또 개론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고, 이런 충동이 들 수 있는데, 그걸 제어하기가 어렵죠. 세 번째로는 사소할 수 있지만 좀 집에서 시험을 보다 보니 A4 프린터를 활용해 좀 작은 크기로 시험지를 인쇄해서 풀게 된다는 점입니다. 전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는 거의 매주 독서실 탐방을 다니다시피 독서실을 옮겨 다녔습니다. 그래서 항상 새로운 환경에서 시험을 보다 보니 여러 변수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떤 독서실은 딱 가니까 회원이 아니면 들어갈 수조차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, 당황스러울 때 어떻게 시험을 평정심을 유지하며 잘 볼 수 있는지 이런 걸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친구와 함께 시험을 응시했습니다. 서로 컨닝을 하진 않는지 감시도 할 수 있고 또 시험 시간이 딱 끝나면은 서로 시험지를 걷어가면서 시험 시간을 초과하는 것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친구 집에 있는 큰 프린터기로 A3 사이즈로 종이를 인쇄해서 시험 문제를 풀었습니다.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작은 시험지로 볼 때랑 큰 시험지로 볼 때랑 다른데 이 괴리를 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의 현장감을 좀 더 체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또 인강생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 토요일에 시험을 실제 시간표대로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. 직강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요일 날 시험을 보고 시간표 상으로도 쉬는 시간을 좀 줄인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실제 시험보다 좀 일찍 시험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내가 인강생이라면 실제로 시험이 이루어지는 토요일에 시험을 보고 또 나만 괜찮다면은 쉬는 시간을 풀 40분을 가져서 2시 20분에 시험이 끝나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어떤 간식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, 어떤 간식이 나에게 가장 잘 맞고 포만감이 있는지, 또 중간에 화장실은 또 언제 다녀와야 되는지,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를 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시험 패턴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. 먼저 인강의 장점이죠. 이동 시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. 저는 아침에 딱 눈을 떠서 책상에 앉아서 스톱워치를 누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0초가 넘기지 않게끔 굉장히 철저하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눈을 떠서 눈을 비비면서 공부를 시작하고 밤에 침대로 쓰러져서 잠들 때까지 공부를 계속 진행을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버려지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. 반면에 내가 독서실에 가거나 뭐 직강을 가거나 할 때에는 씻고 준비하고 또 걸어가고 이런 시간이 많이 빠질 수 있잖아요. 그런 시간에 조금이라도 뭘 더 본다거나 아니면 그런 시간 자체를 없애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공부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. 그런 마음가짐이 일단 중요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. 버려지는 시간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. 예를 들어 저도 운동하러 갈 때 잠깐씩 이동하는 시간이 발생하기도 했고 또 밥을 먹을 때는 그런 시간이 발생하기도 하잖아요. 근데 이러는 시간에 그렇게까지 많은 뇌 용량을 요구하지 않는 좀 간단한 공부를 진행해 주시면 버려지는 시간 없이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이럴 때마다 한자 공부를 특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터디를 많이 잡는 것도 방법입니다. 스터디를 잡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강제성이 생기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. 내가 혼자 한다면 3시간 정도 그냥 설렁설렁 공부할 것 같은 것도 스터디를 잡아놓으면은
5시간, 이렇게 더 많은 시간을 잡아서 훨씬 미친 듯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스터디 공부를 간신히 따라갈 수 있었고요. 그만큼 더 공부 시간을 늘리고 효율도 늘려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.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자투리 시간을 활용함으로써 한자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7급 정도의 베이스밖에 안 됐던 제가 마지막에 임용고시를 마무리할 때쯤에는 거의 2, 3급 수준의 베이스까지도 확보를 해놓을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한문 사료 문제를 풀 때 내가 한자가 부족해서 문제를 틀리는구나 라는 생각은 들지 않을 정도로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. 수준을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자 공부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에서 2급 정도까지는 공부해 두시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세 번째로는 굿쌤이 나눠주시는 한문 사료들을 충분히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한문 사료에 자주 등장하는 명사 아니면 동사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프린트로 많이 주시거든요. 그걸 꼭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시고 또 한문 사료 연습하기 이런 자료들이 있으시면 그것도 잘 활용해서 한문 실력을 쭉쭉 키워나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. 그리고 한문은 11월 중순까지는 놓으시면 안 됩니다. 저는 10월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11월 한 달 동안에는 남은 공부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느라 한문을 조금 소홀히 했는데요. 확실히 시험장에 딱 도착해서 한문 자료를 보니까 그새 많이 까먹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조금 조급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시더라도 11월 중순까지만큼은 하루에 30분씩 한자를 조금씩이라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